그도 그럴 것이 수도권에서 신축급 단지형 아파트가 이게 없어요.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조정장일 때 잠재력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는 폭락론자들이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치 속보 다루듯이 막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가격이 반등할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 차이는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시장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사무소에 가면 거래는 잘 안 되는데 현장 답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 선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잠재력이 있는 곳, 부동산 잠재력은 교통의 확장이 가장 최고고요. 그 중에서 최고는 역시나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A라고 할 수가 있죠. GTX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요? 아직 한 개 노선도 개통을 안 한 게 GTX인데 그렇게 느낄 정도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핫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조만간 개통할 예정인 GTX-A 노선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지역, 하지만 미래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추천 아파트 시세 분석과 현장 답사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아실 사이트에서 GTX-A 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준공 예정 이렇게 나오죠. 개통이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곳은 일단은 종착역인 운정역과 동탄역이었습니다. GTX-A 노선의 핵심 포인트는 이 삼성역, 강남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역에서 먼 곳인 운정역과 동탄에 가장 큰 호재가 됐겠죠. 그리고 플랫폼 시티가 생기는 용인이나 판교 임해 쪽 성남역도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 공부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연신내역이에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연신내역은 기존에도 3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 환승역으로 교통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강남까지 가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한번 볼까요? 기존 연신내역에서 출발을 해서 지도를 많이 넓혀야 되죠. 강남 삼성역까지 보면은 3호선을 타고 쭉 내려와서 교대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서 삼성까지 가야 됩니다. 소요 시간이 5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GTX-A 노선이 조만간 개통하고요. 연신내역에서 한정거장 서울역, 두정거장 삼성역으로 갑니다. 한 10분 조금 더면 강남 핵심지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삼성역은 복합 환승센터 때문에 개통이 조금 더 되겠지만 어쨌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서역도 강남권이고요. 가히 교통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GTX-A 노선이고, 그 수혜를 그대로 받는 곳이 연신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위성 지도상에서 봤을 때 연신내는 은평구고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광화문권, 원조도심, 한양권과는 굉장히 근거리이고 여의도와도 가깝죠. 실제로 거리를 측정해보면 서울시청까지는 7km대, 여의도까지는 직선 9km대고 강남까지도 직선으로는 14km대입니다. 근데 연신내가 왠지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신내역 주변으로 해서 단지형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있고요. 그 옆에 연식이 좀 된 미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신내역은 여기 있고요.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 외에 위성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단지형 아파트보다는 이런 주택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 지도로만 봐도 굉장히 빽빽해 보이고 경사가 있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이 진한 주황색이 6호선, 이 밝은 주황색이 3호선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점점점점 연결되는 것이 조만간 개통될 GTX-A 노선입니다. 은평구에 속하는 것이 연신내역인데 은평 뉴타운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신내역에서 이 위쪽에 있는 게 은평 뉴타운이고요. 3호선으로 한정거장 올라가면 구파발 은평 뉴타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불광역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연신내 주변 상권, 불광역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로 연신내역을 잠깐 보면 이런 모습이죠. 화려한 도심의 모습은 아니지만 웬만한 상권을 다 갖추고 있고 여기 신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장도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불광역 상권이 있고요. 불광역 쪽 보면
연신내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중형 대형 상가들 그리고 NC백화점과 CGV도 불광역에 보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에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한번 볼게요. 고객노노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2011년 준공으로 12년차 준신축 아파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82세대고요. 33평 실거래를 봤을 때 작년 여름 가을에 12억대 12억 9천까지도 실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8월에 9억 9천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층 매물이라서 기존 거래 가격이랑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네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를 한번 보면 33평만 체크해서 한번 볼게요. 12억 5천 호가 나온 게 있고 13억대 나온 것도 있고요. 11억대 나온 것도 있고 일단 실거래랑 호가랑 비교해 봤을 때 기존에 거래가 됐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신내 역세권에서 신축급 단지형 아파트가 이 힐스테이트밖에 없어요.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쉬운 점은 이 위쪽에 은혜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폐교를 했습니다. 야, 서울도 초등학교가 폐교를 해요.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광역 쪽에 도보 10분권에 NC백화점, CGV 이용할 수가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한다면은 고양 스타필드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미성아파트 88년에 입주한 35년차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고요. 최근에 안전진단 D등급을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불광동 미성아파트 34평형 실거래를 한번 보면 올해 들어서도 실거래가 몇 개 있었네요. 4월달에 9억 7천, 10억 1,300까지 거래가 있었고 8억 9천의 실거래도 있네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33평형을 한번 봤을 때 호가는 1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가 빠지진 않았고요. 워낙에 연신내 역세권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생각하고 미성아파트를 염두에 둘 수도 있겠죠. 거리뷰로 실제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재건축 아파트들이죠. 아파트 상가도 있고요. 그런데 그냥 외관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외관 페인트 상태도 크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재건축 아파트 치고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뭔가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1층 어린이집도 있네요. 연신내 역 쪽으로는 아파트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재개발 예정인 곳들이 있습니다. 공공복합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연신내역 한시 방향 쪽으로는 연신내 역세권 6,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또 검토 중인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에서 노후도를 한번 보면 이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노후가 많이 된 거고 이 파란색들은 신축들입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쪽에 노후도가 많이 심각하죠. 이 아래쪽으로는 좀 신축급들도 있고 재개발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다 틀리지만 이 노후도는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투자를 해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새 아파트까지 입주한다?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너무 많고요. 이런 웹상에서 그 모든 과정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을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재개발 예정 지역들 거리뷰를 한번 보면 이런 꽤나 깨끗해 보이는 신축 느낌이 나는 빌라도 있고 뭐 정말 몇십 년 이상 된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꽤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재개발 구역이에요. 이쪽 재개발 구역 땅값이 궁금한데요. 이쪽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통건물 매물을 건물값은 없다고 치고 땅값만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서울 역세권이다 보니까 나대지 토지 매물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단독이나 다가구 통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25억 보면은 거의 30년 돼가는 단독을 보면 3층인데 땅이 55평입니다. 건물값이 없다고 치면은 평당 4,400만원 정도예요. 강남까지 10여 분에 가는 GTX 역세권인데 평당 4천만원대? 괜찮은 걸까요? 부동산 유튜버인 저도 이런 재개발 구역의 땅값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실거래가 있었던 나대지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위치의 실거래 그리고 역까지 실제로 걸어서 오는 길, 도로폭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평당 4천만원대 땅값이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아래쪽에 하나 또 볼까요? 2층짜리 건물인데 이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대지가 71평인데 평당 3천만원이죠. 건물값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연식인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재개발의 규모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일반 주거지에서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다르고 저라면 GTX-A 역이 생기는 곳에 상권 자체도 활성화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역세권 구분 상가 같은 것에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알아볼 것 같아요. GTX A, B, C, D, E, F까지 말은 많은데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 A 노선 하나예요. 강남을 통과하는 교통혁명이라고도 불리는 GTX A인데 연신내역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강남 접근성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메가톤급 호재가 GTX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가게 되시면 역 주변에 있는 상권도 한번 보시고 언덕 오르막이 어느 정도 경사도인지 이런 재개발 구역도 좀 걸어다녀 보시고 부동산에 들렸을 때는 구역별로 진행 상황도 꼭 물어보시고 다가구 같은 통건물을 보실 때는 연면적이나 임차료보다는 그냥 나대지로 봤을 때 땅값이 평당 얼마인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신축급 아파트는 요 힐스테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힐스테이트 입구까지 실제로 도보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연신내역은 출입구에서부터 6호선 타는 거, 3호선 타는 데까지 시간차가 있으니 실제로 지하철로 출퇴근하실 분은 열차 탑승구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현장 답사 온 가장 큰 이유를 알아야 되죠. 강남 출퇴근권이 된다는 겁니다. GTX A 개통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늘상 그렇듯이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몇 달에서 1, 2년까지도 개통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서울역이나 강남권 GTX로 출퇴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조금 감안은 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부동산 하락 조정장이긴 한데 러시아 전쟁이나 미국 금리 등 좋은 쪽으로 조금만 영향이 있어도 또 금방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조만간 개통이 될 지하철역, 강남으로 연결되는 신규 지하철 노선, 역 주변은 계속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현장 답사도 해보고 하면서 위기일 때 어디가 기회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죠.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지나고 나니 그때 공부 좀 해볼 걸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번 시간 GTX A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연신내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연신내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연신내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